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인 여성입니다. 저는 사연을 소개하는데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겪었던 이야기만 적어도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또 청소년기, 성인, 최근 몇 년 전까지도 사연의 소재거리가 많은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은 최대한 간추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겪어도 몇 번의 좋은 일이 그 나쁜 일을 잊게 해주듯 제게 생긴 최고의 좋은 일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처음과 중간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혼나고 구박당하는 존재로 자랐습니다. 아빠가 새엄마와 결혼하면서 새엄마의 미움과 차별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아빠는 제가 새엄마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거나 엄마 편을 들곤 했고요. 어린 저에게 기댈 곳이라곤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 한 명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바로 날 낳아준 엄마였어요. 엄마가 절 두고 도망가면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으니까요. 거기다 엄마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지윤아, 엄마가 너 꼭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밥 잘 먹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있어야 해. 엄마 올 때까지. 엄마 놔두고 어디 가? 나도 같이 가자. 지금은 같이 갈 수가 없어. 근데 엄마가 지윤이 꼭 데리러 올 거야. 지윤이 엄마 믿지? 엄마가 약속 안 지킨 적 없지? 그러니 지윤이도 엄마랑 약속 지켜. 엄마가 사라지기 전 엄마는 제게 꼭 데리러 올 거라는 약속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어딜 가는지 얼마나 떠나 있는지 몰랐지만 절 데리러 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울지 않고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지냈죠. 엄마가 제 곁에서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도 말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계속해서 저만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와 한 약속과 달리 제 앞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랜 기다림에 기대는 실망이 됐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날 버리고 떠난 엄마를 더욱더 원망하게 되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됐죠. 부모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또 친척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 말입니다. 거기다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건지 저는 제 어두운 인생을 행복하게 바꿔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에게까지 사랑받지 못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남편도 절 사랑해줬죠. 아니, 사랑해주는 척을 했죠. 하지만 슬프게도 제가 태어나 유일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한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연애 2년, 결혼 2년, 합의 4년이 지나자 마법이라도 풀린 것처럼 남편은 어두운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말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제가 손이라도 까딱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모든 걸 자신이 대신해줬어요.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저 대신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생활요금을 내는 것도 전부 다 알아서 해줄 만큼 절 떠받들듯이 대해줬죠. 그러다 조금씩 제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화분 물 줘야 해서 화분 좀 가지고 와줄래? 야, 넌 언젠가부터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일을 시킨다? 당신 바빠? 뭐 하고 있었어? 미안, 내가 몰랐어. 근데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왜 짜증을 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저거 내가 키우자고 했어? 당신이 키우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시키든 말해. 내가 화장실에 있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그러니까 왜 감당도 못하는 무거운 걸 사서 날 부려먹으려고 하냐고. 아, 진짜. 처음엔 짜증이었어요. 그것도 들어보면 남편이 화내는 게 이해되는 정도의 짜증이었죠. 그러다 언젠가부터 남편의 짜증이 더 별거 아닌 걸로
더 사소한 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저도 너무하다 싶어 목소리를 높인 순간 상황이 빠르게 변해갔죠. 아, 얘 또 이러네. 야, 내가 이거 안 먹는다고 했지? 내가 말을 몇 번을 해야 밥상에 이딴 거 안 내놓을래? 어? 몇 번이나? 여보,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목소리 높일 일이냐고.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왜 걸핏하면 짜증인데? 누군 짜증 못 내? 뭐?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 당신 지금 나 때렸어? 왜? 한 대 가지고 안 되겠어? 몇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지? 하긴 말로 해도 한 번에 못 알아듣는데 맞는 것도 한 번으로 되겠어? 당신 정말... 나 이런 건 사과로 못 넘어가. 아니, 안 넘어가. 그래서 네가 어쩔 건데? 왜, 이혼이라도 하게? 해봐. 하는데 이혼할 때 네 부모가 빌려간 돈은 갚고 이혼해라. 뭐? 돈? 왜, 몰랐냐? 장인어른이 내가 너랑 연애할 때부터 빌려간 돈이 있어. 그 돈 누구 때문에 내가 빌려줬는데? 뭐? 야, 그 돈을 왜 내가 갚아? 나 그 인간이랑 연 끊은 거 알면서. 그건 네 아빠한테 가서 말해. 그 인간이 네 아빠인 거 내세워서 나한테 빌려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갚아야지. 그리고 너 나랑 이혼하면 나가서 살 순 있냐? 너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 지금까지 나한테 다 의지해서 살아와 놓고 무슨... 이번 일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밥상에 올리지 말란 음식 올려서 그것도 2번이나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맞은 거라고. 네 잘못이니까 같은 실수 없을 거라고 빌고 앞으로 잘해. 뭐해? 어서 잘하겠다고 말해. 기가 차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에게 더 따져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라는 인간은 끝까지 제 발목을 잡았고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저는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다 어린 시절의 어두운 기억까지 떠올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렸을 때처럼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잘못했다 빌고 시킨 일이라면 뭐든 복종하는 저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폭언은 일상이고 폭력도 낯설지 않은 그런 삶을 말이에요. 그런 삶이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또 빨리 내 상황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저는 어린 시절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에 발버둥 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정신적으로 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제 삶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제 주도적으로 산 적이 없어서 무기력한 나로 돌아가는 게 쉬웠습니다. 감정은 없고 텅 빈 껍데기 같은 삶. 하라는 것만 잘하고 제 의지 따윈 없는 공허한 삶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눈도 정신도 퀭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제 눈이 번쩍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엄마를 만났거든요. 그것도 엄마가 저를 찾아왔죠. 지은아, 너 지은이 맞지? 누구세요? 지은아, 나 못 알아보겠니? 나야, 나 엄마라고. 엄마요? 무슨 엄마를... 그래, 이제 엄마 알아보겠어, 지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널 늦게 찾아왔어. 뭐야? 당신 여길 어떻게 찾아왔어?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날 찾아온 건데?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연락 한 번 없었지? 마지막으로 봤을 땐 널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약속도 못 지키고.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할게.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니? 아니, 나 당신이랑 나눌 대화 없어. 당신이 나랑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미안하다는 이야기?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인데? 이미 당신과 난 끊어진 인연이야. 난 당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다고. 당신은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 찾아오지 마. 오지 말라고. 저는 엄마를 밀어냈어요. 대화할 것도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날 제 경고 때문인진 몰라도 이전처럼 제게 다가오거나 말을 걸진 않았어요. 일정 거리에서 저를 쳐다보며 기다릴 뿐이었죠. 제가 집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집 앞을 지키면서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엄마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뺨을 때려가며 정신을 고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다시 속기 싫었거든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해왔어요. 아빠에게, 새엄마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그리고 나중엔 남편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제가 기대한 것과 달리 항상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각각 저에게 한 행동들은 달랐지만 모두 제가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게 아니라, 구해준 게 아니라 제 가슴에 상처를 주고 저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 당시 남편과 보내고 있던 결혼 생활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은 속아 넘어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이미 한 번 날 속인, 날 버린 엄마라는 사람에게 또다시 당하고 싶지 않았죠. 아니, 속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엄마에게 떠나라, 내 눈앞에 보이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한 채 지냈어요. 저를 찾아온 목적이 절 속이고 이용하는 거라면 더 열받으라고, 저를 찾아온 목적이 정말 뒤늦은 후회와 반성이라면 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라는 마음으로 엄마를 외면했죠. 물론 그러는 게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엄마를 정말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 가장 밑에는 그리워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엄마를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곁눈질로 엄마의 안색을 보면서 확인하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안색이 안 좋아 보였을 때 저도 모르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던 것 같고요. 어디 안 좋아요? 그러게 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와서 사람 걱정하게, 아니 사람 신경 쓰이게 해요. 여기서 쓰러지면 괜히 나만 난감해지니까 더 이상 서 있지 말고 들어가요. 뒤늦게 찾아와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자기 죄책감 떨치겠다고 억지 쓰지 말라고요. 지윤아, 그럼 엄마랑 대화 조금만 하자. 내가 너한테 엄마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 사정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다오. 내가 너한테 왜 그래요? 왜 이러는 건데? 어디 아픈 거예요? 지병이라도 있어요? 그냥 기침하는 게 아니네. 아니야. 엄마 괜찮... 진짜 내가 이럴까봐 여기 있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119 부를 테니까 잠깐만 참아봐요. 지훈아,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119 부를 필요 없어. 전화하지 마라. 도대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을 거면 사람 신경 쓰이게 하지 말든가, 아니 아예 찾아오지 말든가 할 것이지. 사람 신경 쓰이게 하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뭐 하자는 건데요? 알았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들어볼 테니 우선 지금 아픈 거나 좀 어떻게 해요. 대화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뒷수습하겠어요. 그러니까 몸 다 낫고 이상 없으면 그때 나 찾아와서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변명이라도 해봐요. 그때 들어줄 테니. 지윤아, 정말이니? 난 누구처럼 지키지도 않을 약속 안 해요. 내 엄마라는 사람처럼 나 데리고 온다고 말하고 30년이나 넘어서 찾아오는 그런 짓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가요. 자, 이거 병원비요. 지윤아, 괜찮아. 엄마도 돈이 있어. 그리고 해봤자 겨우 감기일 거야. 이 정도 돈은 필요 없어. 그냥 주면 받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대화하다 쓰러져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제대로 치료받고 오라고요. 그럼 바로 가요. 괜히 더 병나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평소와 달리 안색이 안 좋은 엄마의 모습에 발이 먼저 움직였던 저는 걱정하는 제 진심을 숨겼어요. 그러면서도 말과 행동은 반대로 했죠. 엄마가 얼른 추위를 피하길 바랬고 또 몸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병원을 다녀온 뒤 몸이 나아지면 대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지갑에 있던 돈 30만 원을 엄마 손에 쥐어줬죠.
겨우 감기일지도 모르는데 무슨 30만 원이나 쥐어줬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제 마음은 고작 30만 원밖에 줄 수 없어 애가 탔습니다. 엄마는 겨우 감기라고 했지만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앞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엄마가 나타난 걸 보면 심경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기가 버린 자식에게 큰 원망과 미움을 받을 걸 알고도 나타날 만큼 큰 심경의 변화는 죽음을 앞둔 상황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몸이 안 좋거나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 역시 제 수많은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제 눈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기침을 심하게 하니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지갑에 있던 돈을 먼저 꺼내다 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주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발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며 그제야 제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엄마를 향한 마음을 인정하게 됐죠. 꼭 다시 만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이 거짓된 변명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 마음으로 엄마가 다시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엄마와의 만남을 미뤄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제 지갑에 생활비가 없다는 걸 알고 저를 쥐잡듯 잡았어요. 나왔다. 반신욕 물은 받고 있냐? 밖에서 고생 많았어요. 물 받고 있으니까 씻고 바로 담그면 될 거예요. 그래. 근데 오늘 저녁 뭐냐? 먹던 반찬에 해물탕 끓였어요. 해물탕? 오늘 점심엔 짬뽕 먹었는데. 야, 오늘 밥 먹지 말고 치킨이랑 피자 시켜 먹자. 치킨은 나 시키는데 알지? 치킨은 거기서 시키고 피자는 네가 배달앱에서 괜찮은 걸로 시켜. 양 많은 걸로. 그 치킨은 시킬 때 전화로 시키면 오면 현금으로 계산해라. 거기 치킨집 사장이 나랑 같이 조기 축구하는 형님이라 카드로 결제하면 좀 그래. 내가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닌데 카드 수수료 값이라도 덜 나가게 해야지. 전화번호는 쿠폰 모아둔 데 보면 있을 거니까 거기로 전화하고. 네. 근데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당신 지갑에서 돈 빼서 계산해도 되죠? 뭐? 현금이 없어? 왜? 내가 생활비 하라고 준 돈 있잖아. 생활비 준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없다고 해? 그게... 야, 너 머리 굴리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그 돈 어디다 썼냐? 너 뭐 샀냐? 남편은 밖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넌 내가 번 돈으로 네가 좋아하는 거나 샀어? 아니요. 내가 사긴 뭘 사요. 그럼 뭔데? 뭐 도박이라도 해? 아님 그 나이 처먹고 칠칠찮게 돈을 잃어버렸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뭔데? 뭔 짓을 저질렀기에 말을 못해? 야, 내가 말로 하니까 대답이 안 나오지? 오늘 또 한푸닥거리 해야겠지? 할게요. 할 테니까 때리지 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파 보여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줬어요. 검사 받아 보라고. 뭐? 엄마? 누구 엄마? 네 엄마? 너 너희 아빠 엄마랑 연 끊고 살잖아. 근데 무슨 엄마 핑계를... 그 얼마 전부터 너 찾아온다는 친엄마 말하는 거야? 네,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지금 하는 말 거짓말 아니지? 네,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정말 엄마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줬어요. 근데 그 돈 내가 어떻게든 메꿀 테니까. 야, 지금 돈 30만 원 메꾸고 안 메꾸고가 중요해? 내가 돈 30만 원이 없어서 그게 없으면 죽어서 화가 난 것 같아? 이게 진짜 누구 약 올리려고 이러나? 아니면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나? 야이씨!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무시하거나 약 올리려고 한 말 아니에요. 난 그저 당신이 준 돈 다시 메꾸겠다고. 야, 내가 이번 사업으로 투자받기로 한 돈만 해도 얼만데. 그리고 이번 사업 성공하면 받을 돈이 얼만데 고작 30만 원 가지고 난리겠어. 내가 기분이 더러운 건 니년이 잘못한 건 내 돈이 니년 엄마 따위에게 쓰였다는 거야. 내가 니네 애미 먹여 살리자고 돈 번 줄 알아?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돈 쓰는데 쓰지 말라고 경고한 게 돈 아끼려고 그런 줄 아냐고.
야, 너한테 쓸 돈 있으면 그거 모아서 기부하지. 그럼 내 이미지, 내 회사 이미지라도 좋아지지. 아, 진짜 이게 내 돈이 지 지갑에 들어가면 지 돈이 되는 줄 아나. 너 요즘 많이 해이해진 것 같다. 아무래도 교육을 다시 해야겠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나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지. 그리고 허튼 곳에 쓸 생각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쓴 돈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이번 일은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그 돈 내가 다시 받아올게요. 다시 받아올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요. 야, 내가 말했지. 내가 돈 30만 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냐고. 그게 아니야. 네가 네 엄마한테 돈을 빌려준 그때 네 머릿속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인 거야.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두 번 다시는 안 떠오르게 교육해야지. 안 그래? 아, 이게 요즘 하는 일이 잘 돼서 좋게 생활하려고 했는데 꼭 사람 속을 뒤집네. 이거 내 잘못 아니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알겠지? 여보. 그날 밤 저는 돈 30만 원을 엄마에게 빌려줬단 이유로, 아니 남편이 벌어온 돈을 제 마음대로 엄마에게 건넨 생각을 했단 이유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지옥 속에 저를 구해줄 사람은,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았기에 헛된 희망은 단념한 채 남편이 때리다 지치기를, 얼른 아침이 가까워지기를 기다리며 긴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야 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저녁을 먹지 않아 배가 고프다는 거였고, 또 최근 잘 돼가던 사업으로 바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던 거였어요. 그 괴롭던 시간이 제 생각보다 일찍 끝나게 됐죠. 하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맞은 몸 구석구석이 아프고 쓰렸고 저 자신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돈 쓰는 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이에게 마음을 쓰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저희 친엄마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평생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땐 아빠와 새엄마에게, 성인이 되어선 남편에게 붙잡혀 자유 없는, 의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죠. 제 삶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는 몸이다 보니 또다시 원망의 대상을 찾아야 했죠. 그날 낮까지만 해도 걱정됐던 엄마를 다시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엄마가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았더라도 결국은 엄마의 행동 때문에, 지켜지지 않은 약속 때문에 제가 거의 평생을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어김없이 찾아온 엄마를 다시 무시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변한 저를 붙잡았고요. 지은아, 엄마 병원 다녀왔어. 그냥 감기 맞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 어제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얘기 지은아, 너 왜 그래? 왜 또 엄마를 모른 척 지나가니? 놔요. 당신이랑 할 이야기 없으니까 이거 놓으라고요. 왜 또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혹시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엄마 진짜 감기였고 병원 다녀왔어. 여기 병원 약도 받았잖아. 여기 보면 조제받은 날도 적혀있잖아. 당신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나랑 상관없다고요. 아니, 안 아프면 잘 됐네. 어제 내가 준 30만 원 다시 돌려줘요. 내 남편 돈 돌려달라고요. 그래, 줄게. 당연히 주지. 근데 우리 얘기 잠깐만 나누자. 어제 네가 약속했잖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날 버리고 약속 안 지킨 게 사실인데 뭐하러 시간 아깝게 변명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나 놓으라고요. 아이씨, 나 놓으라고. 지은아, 어머머. 지은이, 너 얼굴이 왜 이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멍이라고는 없었잖아. 근데 얼굴에 웬 멍이 이렇게... 아니, 모기도...
갑자기 태도가 변한 절 붙잡던 엄마와 신랑이 벌이던 도중 어젯밤 남편이 새긴 흔적을 감추려고 쓴 후드와 마스크가 벗겨졌어요. 그러며 엄마가 제 얼굴과 주변에 있는 멍을 보게 되었고요. 제가 남편에게 가정폭행을 당한다는 걸 모르는 엄마는 놀라며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행동에 더 열받았습니다. 제가 어젯밤 남편에게 맞은 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모두 엄마 때문인데 걱정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의 그 모습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래, 멍이다, 멍! 얼굴이랑 목에만 있는 줄 알아? 내가 옷 다 벗어볼까? 내 온몸에 멍이 얼마나 들었는지 볼래? 나 맞고 살아. 내 남편한테 맞고 산다고.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도움도 못 청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이거 전부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약속한 것처럼 날 찾으러 왔으면 나 이렇게 이따위로 비참하게 살지 않았어. 알아? 지윤아, 그게 무슨 말이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전부 엄마 때문이라는 거지. 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관심도 없어서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 엄마 지금 겨우 이 멍 가지고 놀라는데 이거 놀랄 일도 아니야. 엄마한테 돈 30만 원 줬다고 남편에게 맞은 멍들 별거 아니라고. 내 인생에서 이따위 멍들이 몇 번이나 들었을 것 같아? 엄마 떠나고 아빠 새엄마랑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았어. 아니, 더한 일도 더 많이 당했어. 그런데 그 많은 힘든 일보다 정말 힘든 건 뭔지 알아? 엄마가 내 가슴에 남기고 간 상처야. 그리고 엄마가 떠난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그런데 놀라? 내가 이런 꼴로 살게 될 줄은 몰랐어? 자, 이제 들었지? 봤지? 그럼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것도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나서 생긴 멍이니까. 이제 알아들었으면 내가 준 돈 내놓고 가라고! 꺼지라고! 지윤아! 엄마에게 이제까지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알려준 후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짓을 한다고 제 속이 시원한 것도 지금의 제 처지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누구에게라도 화풀이 해야 했어요. 더욱이 저를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인 엄마라면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선택으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그 힘든 삶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엄마에게 뱉고 나면 더 이상 엄마가 제 앞에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날의 만남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엄마가 있든 없든 이제 와서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날 낳아준 엄마와 인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니, 찍었다고 생각했었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말입니다. 엄마를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온 이후 저는 평소보다 집안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낮에 엄마와 있었던 일을 잊기 위해서, 또 어제 있었던 일로 기분이 좋지 않을 남편의 심기를 더욱더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책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집안일을 완벽히 끝냈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돌아와서 할 반신욕, 그리고 엄마에게 다시 받아낸 30만 원까지 완벽히 준비했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억지였지만 밝은 목소리로 반겼고요. 그런데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완벽한 준비를 한 것과 상관없이 남편은 이미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자마자 제게 짜증부터 냈죠. 여보, 왔어요? 고생 많았어요. 반신욕 물 준비했으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도 해놨거든요. 상만 차리면 되니까 반신욕으로 피곤 풀고 얼른 먹어요. 아이씨, 좀 조용히 해. 넌 왜 오자마자 사람한테 들러붙어서 조잘조잘 떠들어? 진짜 눈치 없이 사람 귀찮게 하기는. 미안해요. 그러니까 넌 좀 미안할 짓을 하지 말라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왜 사람 열받게 만드냐? 아, 진짜 눈치 좀 챙겨.
사람 열받게 하지 말라고. 미안해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여기 이거 엄마한테 줬던 돈 받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돈 쓰는 일 없을 거예요. 어제 확실히 알아들었어요. 아이씨, 왜 또 내 눈앞에 돈을 들이밀고 난리야? 안 그래도 돈 때문에 열받아 죽겠구만. 이씨. 야, 너 진짜 제주도 좋다. 아니 뭘 알고 이러는 거냐? 내 속 긁는데 천부적인 재능이라도 있는 거야? 신내림이라도 받았어? 왜 그래요? 난 어제 내가 돈 받아온다고 했고 당신이 힘들게 벌어온 돈이니까 다시 받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이씨, 돈! 그놈의 돈 이야기 좀 그만해! 안 그래도 오늘 받기로 한 투자금 못 받아서 열받아 죽겠구만. 너 뭐냐? 너 왜 이렇게 날 긁어? 어제 그 난리 쳤으면서 또 당하고 싶어서 그래? 그냥 전처럼 입 다물고 있으면 될 거 왜 떠들었어, 이씨. 아이, 진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을게요. 당신 기분 상하게 하는 일 하지 않을게요. 아니야. 넌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는 것 같아. 그것도 머리가 안 좋아서 응용도 안 되고 한 번으로도 안 되는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래, 안 그래도 오늘 열받아서 술이나 마시려고 했는데 내 몸 상하는 짓은 하지 말고 네 몸 상하게 만들어서 화 좀 풀자. 여보, 그러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약속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남편은 밖에서 가지고 온 그 짜증을 제게 풀려고 했어요. 이번에도 어제처럼 꼼짝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때 남편의 호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 당했던 일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전화만 받고 하자. 질질 짜지 말고 얌전히 기다려. 네, 사모님. 안 그래도 연락 애타게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닌가 해서요. 네, 아닙니다. 죄송은요. 제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투자해 주시기로 한 것만 해도 제가 감사한 일인데. 네, 그렇죠. 그럼 투자 계약은 내일 뵙는 걸로 하면 될까요? 시간은 편하신 시간대로 하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투자를 철회하시다니요?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모님, 잠시만요. 저희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서 철회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계에선 저희가 기술력으로는 선두라서 사모님 투자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랑 대화 나눠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그런. 네? 그걸 어떻게. 잠시만요. 사모님 잠시만요. 아이씨, 뭐야. 인연이 도대체 뭘 어디서 어떻게 알고. 혹시. 야, 너 오늘 누구 만났어? 저요? 누구 만난 거 없는데 음식 산다고 마트만 갔어요.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나요? 당신도 알잖아요. 나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마트 갈 때 어떻게 하고 갔냐고? 너 나한테 맞았다는 거 소문내려고 얼굴 훤히 까고 다녔냐? 그랬어? 아니, 내가 왜 그래요? 당연히 마스크에 후드까지 푹 눌러 쓰고 갔는데. 거짓말한다고 생각되면 나랑 마트 가서 CCTV 봐도 돼요. 나 집 들어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마스크랑 후드 벗은 적이. 맞다. 뭐야, 왜 말하다 멈춰? 너 있구나. 있지? 이 망할 년이 기어코 남편 사업까지 막아? 야, 지금 내가 무슨 얘기 들었는 줄 알아? 나보고 가정폭력범이래. 그래서 투자했다 소문이라도 나면 망할 게 뻔하다면서 투자 못하겠다고 하잖아. 투자 안 한다고? 이 정신 나간 년. 이제 내 속 뒤집는 것도 모자라서 사업까지 막아? 야, 내가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 거 몰라? 그런데 네가 감히 깽판을 쳐? 너 그냥 오늘 죽자. 너 네 가족들 옆에 있으나 내 옆에 있으나 짐덩이밖에 안 되는데 아무짝에 쓸모 없으면 그냥 죽자고. 죽어서 없어지면 방해물은 안 되겠지.
여보, 진정해요. 내가 벗긴 벗었는데 그 얼굴 본 사람은 그리고 봤다고 해도 누군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투고했는지 남편 사업을 투자하는 쪽에서 그 일을 문제 삼고 투자를 철수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당장 큰 손해를 보게 된 남편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죠. 그날 밤은 그냥 길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흥분에 눈이 돌아있는 남편을 보니 내일 아침을 무사히 맞이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었죠. 평생 억울하기만 한 내 삶이 이렇게 끝나나 하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다급히 문을 두들겼죠. 귀에 익은 목소리였지만 그땐 상황이 상황인지라 누군지 몰랐습니다. 문을 두들긴 사람을 알게 된 건 현관문이 열린 후였어요. 아이씨, 이 새끼들은 남의 집안일에 관심도 더럽게 많네. 야, 너 허튼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마라. 여기 그대로 있어. 죄송한데요. 저희가 TV 소리가 갑자기 커져서요. 저희도 발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조심하게. 여길 어떻게... 사모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야, 너 일어나. 일어나서 손님 맞을 준비해. 눈물 닦고 얼굴 풀고 얼른 여기 앞에 와. 그리고 문 열리면 깍듯이 인사해라. 알겠지? 알겠어요. 아이씨, 인연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에이씨, 그게 뭐가 중요해. 어떻게든 다시 투자 약속이나 받아내야지. 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여긴 어떻게... 사모님, 왜 제 뺨을... 쓰레기 같은 놈, 내 딸에게 잘해주는지 알았더니 내 앞에서 그렇게 다정다감한 남편인 척하더니 네가 내 딸을 때려? 손댈 데가 어디 있다고 감히 내 딸을 때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따님이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제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사모님 따님일 리가...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엄마? 엄마가 어떻게 이 사람을 알고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들어? 제 친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모를 남편이 사모님이라 부르며 쩔쩔매고 있었어요. 날 버리고 간 엄마를 저와 대화하겠다고 몇 날 며칠 기다리던 제 친모를 말이죠. 지금이야 모든 걸 알고 난 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 관계와 정체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되었지만 그때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꿈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넋을 놓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상황을 끌고 갔고요. 내가 지훈이 친모일세. 최근 이 집 앞에서 지훈이와 얘기하려고 서서 기다렸던 사람이 나라고. 그리고 어제 지훈이에게 돈 3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나고. 그 30만 원 받은 사람이 있지 않나? 자네 돈 30만 원. 자네가 내 딸 때린 이유인 그 30만 원.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이 사람 친어머니 어린 시절에 도망갔다고 하는... 도망? 자네 따위한테까지 도망이라는 말 듣고 싶지 않네. 내 딸이 날 뭐라고 하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지만 자네 따위한테 도망간 엄마 취급당하고 싶지 않아. 난 도망치지 않았어. 지훈이 아빠 때문에 지훈이에게 떨어졌던 거고 다가갈 수 없었던 것뿐이야. 난 지훈이를 자네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치지 않았다니. 아빠 때문이라니. 엄마가 너와 마주 앉아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 네가 엄마를 오해하고 있었어. 아니, 오해가 아니라 네 아빠한테 속고 있었어. 엄마가 어떻게 널 두고 나 혼자 잘 살자고 도망칠 수 있겠니? 엄마 그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단다. 네 아빠와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억지로 정신병원에 가둬두고 있었어. 정신병원이요?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을 어떻게... 전부 다 네 아빠 머릿속에서 나온 일이지.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거둔 것뿐이고. 내가 네 눈앞에서 사라졌을 그때 그 당시에 네 아빠, 네 새엄마라는 사람과 바람 피우고 있었다. 두 사람 같이 살겠다고 난리였는데 내가 네 아빠랑 헤어지는 건 상관없어도 너는 꼭 데려가겠다고 했어.
그것 때문에 네 아빠는 나랑 이혼하자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 망할 그놈이 방법을 찾아낸 거야. 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말이지. 지금이야 환자 동의도 구해야 할 거고 다른 절차도 많겠지만 그땐 보호자가 미쳤다, 입원시키겠다, 돈 내겠다고 말하면 정신병원에 감금되기 쉬웠다. 그래서 엄마도 미치지 않았는데 네 아빠한테 잡혀서 정신병원에 잡혀간 거고. 거짓말하지 마요. 그럼 날 데리러 올 거라는 그 약속은 뭔데요? 거기에 갇혀 살 걸 알면서 왜 그런 약속을 한 건데요? 그리고 그렇게 갇혀 있을 줄 알았으면 날 데리고 같이 도망가면 됐잖아요. 그땐 내가 너무 그런 일이 무지했고 네 아빠를 우습게 봤던 거지. 아니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지. 네? 처음엔 네 아빠의 행동이 협박이라고 생각했어. 그전에도 이혼하더라도 내게서 너 데려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협박을 했던 사람이었으니 그때도 겁을 준다고 생각했지. 그때 네가 그 말을 했을 때 엄마는 한 차례 짧은 감금을 당하고 온 상태였거든. 길게도 아니고 겨우 며칠 있다가 왔으니 이 인간이 내게 또 협박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날 길게 잡아넣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방심하고 있었는데 그날 네 아빠가 날 또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고 한 거야. 끌려가기 전에 너한테 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고 다음에 나왔을 땐 너와 도망치려고 했지. 그런데 그날 이후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정신병원에서 갇혀 지내야 했어. 그게 말이 돼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나랑 아빠 사이 알고 내가 안 물어볼 줄 알고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의료 기록 뽑아서 보여줄 수 있어. 내가 네 아빠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 그리고 너도 기억해낸다면 알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갇혀 있었단 증거를. 너 학교 다닐 때 등본된 적 있지? 그때 언제까지 엄마가 등본에 있었니? 네 새엄마가 집에 들어오고 한참 뒤에도 등본에 엄마가 있었지? 네, 그거야. 네 아빠가 나랑 이혼하면 보호자로서 날 가둬둘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한참 동안 날 가둬두고 있었던 거라고. 너에게는 우리 부모님과 언니에게 내가 가족을 다 버리고 도망쳤다고 거짓말하면서 말이지. 그년과 같이 살려고.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러면 엄마가 등본에서 사라진 고등학교 땐 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땐 이혼하고 엄마도 풀려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장 안 풀려났어도 그 후에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요? 그땐 봐요. 결국 말 맞춰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엄마 상태가 좋지 않았어. 오래 갇혀 있어서 정신을 놨거든. 물론 네 말대로 그제야 네 아빠가 나랑 이혼했고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엄마를 찾을 수 있었던 건 맞아. 하지만 정신이 바로 돌아오지 못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 갇혀있는 동안 너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서 제대로 된 생각도 행동도 할 수가 없었거든. 치료를 마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땐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도 너와의 약속을, 너무 늦어버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널 찾아 나섰고 또 솔직히 엄마에 대한 원망이 클 거라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단다. 네 아빠 내게서 그런 짓을 하면서 빼앗아간 너니까 당연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이놈도 널 찾고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접근한 이놈에게 들었던 얘기도 너한테 잘해준다는 이야기라 잘 지냈는 줄 알았고. 그런데 이렇게 지내고 있을 줄은, 그놈이고 이놈이고 너한테 이렇게 할 줄은. 정말 엄마가 미안하다. 모든 게 엄마 때문에. 엄마가 조금만 더 똑똑하게 행동했다면. 엄마가 한 말을 듣고 제가 이제까지 왜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는지 후회가 되었어요. 엄마 역시 피해자인데 저보다 더한 일을 당한 피해자인데 그런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다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엄마에게 상처가 될 말을 뱉었다니 후회가 됐죠. 엄마에게 미안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죄책감에 오들오들 떨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난 엄마가 그런 일을 겪은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당한 일만 생각해서.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모두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우리 지훈이 아무 잘못 없어. 아유, 내 새끼. 힘들게 자란 내 새끼 내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제부터 엄마가 행복하게 해줄게. 너무 늦었지만 남은 인생은 웃을 수 있게 도와줄게. 널 아프게 했던 네 아빠, 네 새엄마, 그리고 저놈 하나씩 복수해줄게. 그러니까 네놈 앞으로 네 인생 어떻게 될지 똑똑히 봐. 너 절대 가만히 안 둬. 내 딸 몸에 생긴 멍과 상처 거기에 100배로 돌려주겠어. 사모님,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사업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스트레스 그거 풀어야지. 그래서 나도 데리고 왔네. 내가 부른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 인간 쓰레기들만 상대해서 그러는지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해. 그런데 풀기도 잘 푼다고 하고. 네? 그게 무슨 말씀? 누구십니까? 여기 제 집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한 그 사람들이야. 스트레스 많이 받고 풀기도 잘 푸는. 그리고 걱정하지 마. 여기선 신고당할까봐 스트레스 안 풀어. 적당한 야산 가서 푼다고 하니 같이 가서 이 사람들 스트레스 좀 풀어주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야, 건들지 말라고. 야, 이거 안 놔? 놓으라고. 엄마가 누군가 부르자 열려있던 현관으로 깡패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겁을 잔뜩 먹은 남편을 번쩍 들어 어디론가 데리고 갔죠. 엄마, 저 사람 어디로 가는 거야? 내게 한 짓 너 대신 저놈에게 그대로 돌려주려고 가는 거야. 그런데 넌 신경 쓸 거 없어. 엄마가 앞으로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복수부터 이혼, 그리고 앞으로 네 행복까지. 지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어떤 사정이라고 해도 내 새끼 내 품에 품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야 했는데 엄마가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만큼 돌려놓을게. 그렇게 노력하기로 할게. 엄만 이제까지 행복과 사랑이라곤 없던 제 인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엄마에겐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셨죠. 그땐 자식의 어려운 삶을 알게 된 엄마의 바람이자 다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에겐 정말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사모님이라고 부른 걸 보면 아시겠지만 엄마의 재력이 상당하셨거든요. 물론 그것들은 엄마가 스스로 노력해 만든 것들은 아니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가지게 된 재력이었죠. 그래서 그 재력으로 차근차근 제게 한 약속을 지켜가셨습니다. 우선 깡패들에게 끌려가 구타와 협박을 당한 남편은 겨우 살아서 돌아와 회사가 망해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어요. 엄마가 남편 회사에 투자 철회를 하고 난 뒤 남편 회사 경쟁사에 투자하셨거든요. 거기다 남편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없도록 저를 지원해 제가 남편에게 여러 소송을 걸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에게 소송할 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당한 폭행건으로만 해도 남편은 경찰서를 수없이 들락거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을 괴롭히던 엄만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이혼 뒤로도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사람을 고용해 괴롭혔습니다. 제가 마음이 나약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엄마는 정말 잔인하고 철저하게 남편을 괴롭혔어요. 결국 남편은 대항 한번 못해보고 모든 걸 포기한 채 폐인으로 살게 되었고요. 그제야 엄만 남편에게 손을 뗐죠. 제 전남편을 완전히 나락에 보내고 그제서야 엄만 저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가 약속한 것처럼 지난날 저에게 못해준 것들을 해주시면서 말이죠. 아빠와 새엄마에 대한 복수는 왜 없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 그건 엄마와 제가 할 게 없었습니다.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아서 그간 아빠와 새엄마의 소식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미 저희가 손 쓸 필요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지금까지 전 남편에게 빌려간 돈이 전부 도박에 필요한 돈이었는지 이미 재산을 탕진한 건 물론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엄만 그런 인간들에게 적선이라며 소주 한 개짝 선물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와 저 이렇게 단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낼 거고요. 엄마나 저나 인생에서의 너무 큰 부분을 긴 시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냈기 때문에 이제 안 좋고 나쁜 것들은 보고 겪지 않으면서 지낼 거예요. 우리 모녀를 흔들리게 하는 일이 있어도 이 글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우리 둘만 생각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 이곳에 사연을 보낸 거기도 합니다. 그럼 제 다짐을 온 세상에 발표했으니 목표를 이룬 저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